합성수지 재질 연차별 줄이기와 관련된 기준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사과, 배, 그리고 매장 면적 165제곱미터, 우리말로 하면 50평 이상이죠. 통상적으로 매장 면적 165제곱미터는 법상으로 뭘 얘기하냐? 슈퍼마켓을 얘기해요. 표준산업분류표상에서 슈퍼마켓이라고 하는 것은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유통 매장이나 법적인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첨가물, 다음에 축산물, 다음에 수산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합성수지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합성수지, 그러니까 플라스틱 포장재를 해마다 줄여나가라라고 하는 기준을 정해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받침 접시에 대해서 규제를 합니다. 받침 접시. 스티로폼 받침 접시를 얘기하는 것이죠. 규칙에서 보게 되면은 연차별 줄이기 기준이 2007년 이후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2007년 이후부터는 이 기준들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매우 모호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이 규정들은 사문화된 거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이 조항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살려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법에 합성수지 연차별 줄이기라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생산자가 줄여야 된다는 규정이 이미 구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좀 살려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려면 사실은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는 생산자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인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첨가물이나 아니면 축산물이나 수산물, 여기에 한정된 받침 접시만을 볼 게 아니라 플라스틱 포장재 전체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플라스틱 포장재를 어떻게 줄일 것이냐. 플라스틱 포장재를 줄인다라고 하는 것은 포장재 자체를 줄이는 것도 있고요. 플라스틱 자체를 플라스틱이 아닌 다른 재질로 전환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산자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환경부에 보고를 하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하는 좀 더 적극적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글로벌 기업들은 언제까지 플라스틱 포장재를 얼마만큼 줄이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선언을 하고 제대로 이행하는 업체들이 어디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압박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는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찾아보니 이미 법에는 이런 좋은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현실에 맞게끔 살려서 좀 적극적으로 운영을 해보자 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규제가 적용되는 플라스틱 포장재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일종의 규제 완화 적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 포장재는 안 줄여도 돼, 그대로 사용해도 돼,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원재활용법에서 생분해성 수지 제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법에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정을 받은 제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경표지 인정, 그러니까 환경마크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환경마크 인정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마크 기준 안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제도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정을 받게 되면 친환경 제품으로 바로 자동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죠. 왜? 친환경 제품 인정 안에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정을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요 구조가 사실은 그 생분해성 플라스틱 제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을 또 불러일으키는 요인들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을 받는 일회용품의 경우에 예전에는 저희들은 이제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일회용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생분해성 인정을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기준만 맞으면 생분해성 인정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분해성 인정을 받게 되면은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든 일회용품이 친환경 제품이 되는 거잖아요. 일회용품은 쓰지 말라라고 법에서 규제를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으니까 이것은 친환경 제품입니다. 이렇게 또 국가가 인정해 주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모순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일회용품에 대해서는 생분해성 인정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이 말은 일회용품의 경우에는 생분해성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르는 친환경 제품 인정 기준 안에 생분해성 인정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버리면 생분해성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만드는 업체에서는 생분해성 인정을 안 해주면은 우리는 도대체 어떡하라는 얘기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하려면 친환경 제품 안에 생분해성 인정을 해달라라고 자꾸 요구를 하기보다는 생분해성 인정은 별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분해성 플라스틱에 대해서는 별도 인정 기준을 만들어서 인정을 하도록 하고 이 중에서 친환경 제품으로 분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친환경 제품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을 해야지 친환경 제품 안에 생분해성 인정 기준을 집어넣어서 생분해성 인정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친환경 제품이 되도록 하는 방식은 앞으로 두고두고 충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일회용품에 대해서 생분해성 인정을 제외시킨 것은 환경부 조치는 바람직한 방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을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끊고 갈게요. 피하세요.